안녕하세요. 대세상의 하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이제 형이 추천해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봤었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서 IMF가 터졌으면 거기서 이제 개인과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벽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개새끼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지금 주식 부동산 기업들의 외국 자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그 IMF 때 나라의 빚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개인이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한국판 빅숏이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그랑 조금 다르대요. 미국에 이제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정부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안에서 이제 개인의 심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막 심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생각보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 되게 과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가의 부도의 날은 너무 우리나라에 잘 맞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갈수록 왜 격차가 더 커지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고 들었던 생각이 내 걸 내가 지키자, 이거 어제 주제랑도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를 믿을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제 아는 분이랑 친형이 이제 추천해준 게 네이트판 종합 뉴스랑 경제 뉴스를 1위부터 10위까지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경제를 보는 눈이 조금 트인다고 해서 그래서 매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가장 투자를 제일 빨리 배우려면 실전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봤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제 생각에 너무 과열됐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확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제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또 뭐가 있지? 제가 제 여윳돈에서 절반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반 해가지고 시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있는 거죠. 코인 시장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코인이 뭘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코인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들었던 것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리플은 찾아봤는데 이게 그거예요. 리플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화된 이제 은행 그런 개념들을 이제 개개인이 코인을 가짐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도 작게 되고 이런 그런 코인 용도로 개발이 된 건데, 공동 창업자가 또 다른 코인을 만들었어요. 지금 나가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코인의 매력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은 과감히 버렸고,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남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활용도도 높고 그러고 아직 가치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들어갈 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산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개인적 생각이고 이걸로 통해서 돈을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이랬다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활용도가 높고 이래서 아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봤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도가 높은 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나 금 같은 개념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는 희소하고 그 다음에 그 상징성이 있고 그거 자체가 엄청 가치가 뛰어나다라기보다 가치를 되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1200만 개가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량이 정해져 있고 한정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 하면 비트코인 약간 압도적 1위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그거보다 획기적이고 정말 혁신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봤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득권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딱 제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보니까 그때 이제 중국 헝다 이게 터지면서
이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 거기 중국에서 화폐 규제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불안감이 조성돼서 가격 하락을 했는데 그게 전혀 전 비트코인 그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저는 아직도 제 값을 못 찾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조금 생각이 맞아가지고 지금 10% 정도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투자를 할 때 투기와 투자의 다른 점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삼성전자주를 사더라도 삼성전자주를 왜 사냐?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해. 그렇게 하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오르내린 변동은 있었어도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난 삼성전자를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막 가격이 내려요. 그렇게 하면 왜 내리지 하면 막 아까처럼 뭐 비트코인을 예로 들었을 때뭐 헝다 이런 것 때문에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망하냐? 아니야. 그러면 이건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하면 조금 생각을 하고 두고 봐도 되고 한데 이제 그런 막 장기 투자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이게 결국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 올랐다고 해서 내릴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아예 망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내 철학을 대입하는 건데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트렌디하게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막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징후가 없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알려주는 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하는 게 기관은 결국 자기네들 이득 볼 걸 다 챙겨보고 그 다음에 기관이 돈을 얻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할수록 기관은 돈을 많이 얻어요. 왜냐면 그 수수료로 돈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거래를 많이 해라. 많이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남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보 차이가 개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기관을 이기려면 자기만의 투자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매몰되지 않아야 되고 시장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트렌디하게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삼성전자 정말 망할 거였으면 망하는 만약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징후들이 분명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얻었더라도 돈을 빼야죠. 다 빼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요. 오르든 내리든 이게 사람의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오르면 한도 끝도 없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릴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망할 것 같다 징조가 보였다 하면 그냥 팔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여윳돈의 절반을 투자를 했거든요. 절반은 다이로도 상관이 없어요. 다이로도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로도 내가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또 돈을 벌어서 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B2 이런 거 되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저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냥 저 자신부터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제 소중한 사람들, 제 가족들을 지키는 삶을 원하는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하이 리스크가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윳돈은 다이로도 마음은 쏙쓰리지만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로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막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이렇게 되면 좀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해서 결국 투자와 투기 다른 점은 투자는 내가 어떤 건지 알고 어떤 근거로 접근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서 이뤘을까 하면 이게 수정이 되는 말 다음번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이게 여유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매몰되지 않고 넓게 볼 수 있고 한 곳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정을 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게 되면 매몰돼서 그 하나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에 계속 신경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크게 못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 투자 철학이며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갈 예정이고 내 돈은 내가 지키고 싶고 저는 최소한 호구로 살고 싶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맞는데 호구로 살거나 당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 투자 철학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세상의 였습니다